역량 이야기. 역량의 개념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 학당일까요? IQ 검사가 등장했던 1905년경일까요? 아니면 교수체제 개발 방법론인 ISD가 등장한 1960년대? 언제일까요? 정답은 1970년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역량의 개념을 제안하고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ISD는 1960년대에 이미 활용되고 있었으니 우와, 역량은 의외로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네요. 1973년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는 테스팅 포 컴피턴스 레더 댄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지능검사에 대한 역량검사의 우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적성과 지능검사 중심이던 학계로부터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는데요. 전통적인 학업 적성 검사나 성취도 검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검사들은 업무 성과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지 못했다. 둘째, 소수민족, 여성 및 하류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직무 성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인종이나 성,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역량의 변인을 밝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준거표본을 사용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분명한 성공을 거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비교해서 성공과 연관된 특성을 규명했습니다. 둘째, 성공의 원인이 되는 사고와 행동을 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검사나 자기보고식 설문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관능적인 측정 방법이라서 주어진 안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려면 실제 상황에서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혹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했던 것을 파악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맥클랜드 교수의 방법론은 미 국무성의 해외 공보 요원과 매사추세츠주의 대미 서비스 직원을 선발할 때 처음 적용되었는데요. 1970년대 초 해외 공보 요원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무성은 시험을 통해 선발을 했는데요. 이 시험에는 중대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시험 내용은 주로 미국사, 서양사, 영어, 정치, 경제학으로 구성되어 소수민족과 하류계층 출신자들의 합격 가능성이 희박했고 적성검사나 기초지식검사가 차후의 업무 성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발된 요원은 미국 내 소수민족을 대변하지 못했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적성검사와 지능검사의 대안으로서 적용했던 방법 중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행동사건 면접, BEI 기법입니다. BEI는 과거 플라나간이라는 자가 인간행동 관찰을 위한 방법으로서 중대한 긍정, 부정적 사건을 설명하도록 하는 크리티컬 인시던트 메소드, 중대사건 기법을 발전시킨 방법인데요. 우수한 업무 수행자와 평범하거나 무능한 업무 수행자 집단을 증거 집단으로 선정하고 피면 남자에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단편 소설의 형태로 설명하게 하고 면담자는 취재 기자처럼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상황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과거의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수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우수한 해외 공보 요원과 평범한 해외 공보 요원을 구분짓는 역량은 인문학 간 대인 감수성,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정치적 네트워크 학습 속도와 같은 학교 공부와 관련이 없는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과업을 분석해서 검사를 만들고 측정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분석해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특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1973년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에 이어 역량을 연구한 학자로서 1980년대 보야치스, 1990년대 스펜서로 이어지며 역량에 대한 연구는 지속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스펜서는 역량의 내적인 특성으로 5가지 유형을 제안했는데요.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아이스버그 모델입니다. 지식과 기술은 가시적이고 표면적이어서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고 자기 개념, 특질, 동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자기 개념은 중간 정도의 깊이에 위치하므로 자신감과 같은 태도나 가치관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긴 하지만 훈련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기, 특질, 자기 개념을 통해 기술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 행동이 업무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 모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역량을 정의했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는 성과와 연계된다는 점, 그리고 수행 결과가 관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연적이지 않고 지속성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역량을 인재 선발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인종, 연령, 성별 등 편견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량을 채용뿐만 아니라 배치, 육성, 평가, 퇴직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답니다.